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자, 일단 슈팅 게임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팅 게임에서 좀 전반적인 걸 다루고 실제 제작을 하면서 좀 필요한 기능들, 유니티의 툴에 대해서 그 사용 방법이랄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제작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 클릭하시고요. 직접 열어도 상관은 없는데 유니티, 그죠? 그래서 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새로 생성 버튼 이렇게 누르고요. 자, 저장 위치 유니티 프로젝트 여기 있죠? 유니티 프로젝트 이 폴더 안에 그 하나로 관리하셔야 좀 나중에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정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갖다가 슈팅이라고 지을게요. 슈팅 ting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뭐 강의 같은 거 좀 하다 보니까 슈팅 프로젝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3이라고 할게요. 3 없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슈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혹은 다른 의미를 할까요? 뭐 슈팅 스타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이번 프로젝트는 슈팅 스타. 자, 슈팅 스타 됐나요? 슈팅 스타라고 이름 짓고 매 생성 버튼을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열리기까지 좀 이론 조금만 좀 나갈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유니티 학습된 친구들도 기본적인 어떤 벡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열렸네요. 예. 그죠? 잠깐 이거 잠깐 내려놓고요. 자, 해서 일단 좀 이론 수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벡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아야 돼. 벡터. 그 다음에 오늘은 이동 공식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가 델타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 타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벡터부터 일단 해보면 여러분들 스칼라 알죠? 그러니까 벡터는 뭐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냐면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의 차이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인가 아인가? 헷갈리네요. 자, 스칼라는 뭐냐면 이걸 영어로 조금 적어볼까요? 이게 이제 불어인가 그래요. 그래서 스케일인데 이걸 갖다가 스케일 AR을 붙여가지고 스칼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냐면 스케일이라는 건 뭐 크기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크기 뭐 작거나 그런 거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자, 벡터라는 게 뭐냐면 벡터는 뭐냐면 크기 더하기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크기만 있는 값에서 방향까지 추가시킨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한번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풍속 이런 거 있잖아요. 풍속 바람이 보통 세기가 어디서부터 위치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 같은 것도 벡터량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풍속 그 다음에 중력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게 벡터로 좀 환산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 속도, 자동차,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벡터에 해당되고, 크기는 우리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키, 그다음에 뭐예요? 뭐 cc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칼라, 그 크기만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그냥 크기만 있는 그 물리 그 표현 방식은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 더하기 방향까지 있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고요. 자, 보통 코딩을 할 때 우리는 스칼라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스칼라도 물론 쓰긴 하지만 벡터 3D에서는 벡터를 좀 많이 사용하고요. 자, 벡터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벡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벡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데, 오늘은 딱 두 개만 배울 거예요.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뺄셈을 한번 볼게요. 자, 벡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벡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크기도 가지고 있고, 크기가 한 3 정도 이렇게 되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그죠? 크기가 1 정도 하고 이쪽 방향이야. 그런데 벡터는 뭐냐면, 벡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벡터랑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까지, 방향만 같으면 이 벡터나 이 벡터랑 같아요. 자, 벡터의 덧셈부터 해보면, 보통 자, 이거를 A라는 벡터라고 하고, 얘를 이제 B라는 벡터로 했을 때, 벡터의 덧셈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는 뭐냐면, 보통 힘의 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두 개의 합은 뭐냐면, A를 이렇게 위치랑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또또또또또 하면 이 벡터가 나오고, 이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도 또또또또또 하면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발사한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A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또또또또 하고, 여기서 이 평행 이동했을 때 요거 갖다가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 여기에 된 요거, 이게 A 더하기 B 벡터예요. 예전에 뭐 군대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땅을 팔 때 혼자서 파기 어려우면 여기서도 뭔가 잡아당기고,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 물체가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당겨, 어떤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도 당겨. 그러면 얘는 어디 가요? 돌이? 이쪽으로 가죠, 당연히. 그죠? 이게 이제 벡터의 덧셈입니다. 벡터의 덧셈은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힘의 합입니다. 힘의 합.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화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이 이렇게 있고, 화살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뭐냐면, 얘가 나가는 어떤 방향과 힘은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있죠. 당기는 힘. 이게 이쪽으로 자꾸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 줄이 이쪽으로 당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화살이 나가는 방향은 A의 힘과 B의 줄의 힘이 있죠. 줄의 힘을 의해서 A 더하기 B가 이렇게 발사가 되고 방향이 결정되고 힘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뒤까지 확 당겼어. 화살이 이렇게 있는데 줄을 이렇게 당겼어. 그러면 이게 힘 자체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 크기와 여기 벡터 B에 당기는 힘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옮겨보면, 얘도 이 벡터도 옮겨보면 훨씬 길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벡터의 힘의 합이다. 이거 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벡터의 뺄셈을 한번 볼게요. 벡터의 뺄셈은 뭐냐면, A 빼기 B인데, 자,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똑같잖아요.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다시 그려보면 이게 A 벡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B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이너스 B 벡터는 뭐냐면 이걸 반대.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야. 그럼 얘 더하기는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얘도 또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A 마이너스 B 벡터인데 얘를 갖다 이쪽으로 옮겨보면 결국엔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해서 얘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정리해서 이걸 비추고 다시 그려보면 A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을 때 얘는 이겁니다. 아니, 다시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요 벡터는 A 빼기 B 벡터예요. 아까 그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런데 보시면 이쪽 점과 이쪽 점 있죠? 이게 원점이라면 이쪽이 B죠? 이건 A겠고. 그럼 뭐냐면 자, 요건 그냥 외우세요. A에서 B를 빼주게 되면 이렇게 B가 A를 바라보는 벡터가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 다시요. A 빼기 B는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 뭐냐면 자, B가 A를 바라보는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이게 B라는 점일 때 A 빼기 B 해주면 요 벡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조금 더 여기 쉽게 하려면 여기 화살표를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B가 A를 향하는 벡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보통 어디다 쓰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어디다 쓰냐면 자, 우리가 슈팅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플레이어야.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적기가 이렇게 있어요. 적 비행기가 막 되게 막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서 막 가미가제 있죠. 막 충돌하고 싶어. 이게 플레이어고 이게 플레이의 위치가 P라고 하고 이 적기의 위치가 에너미에서 E라고 하면 요 방향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P 빼기 E 하면 요 방향이 구해집니다. 현재 P의 위치 있죠? P 위치에서 E의 위치를 빼주면 요 방향이 나와요. 벡터의 성질상 얘의 점과 얘 점 있을 때 P 빼기 E 해주면 요 방향이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계속 쫓아가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방향 구한 다음에 계속 쫓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뭐 쫓아가게끔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플레이어가 우리가 FPS 게임을 만드는데 있고 카메라 보통 쫓아가는 카메라 있죠. 팔로우 카메라 만들 때 얘를 씌고 이런 플레이어라고 했을 때 요 방향대로 계속 쫓아가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P 빼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P의 위치, 플레이어 위치에서 카메라 위치를 빼주면 해당 이제 그 값이 나오는데 얘를 이 벡터 값으로 바꾸게 되면 그냥 요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 방향이 그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보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하겠지만 요거 자체를 크기가 1m 벡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방향만 가지고 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스피드 값을 곱하게 되면 계속 이게 카메라가 쫓아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실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뭐 아직은 이해가 덜 될 텐데 일단 요거 반드시 외워두는 게 가장 좋고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벡터의 뺄셈은 뭔가 그 방향을 구할 때 B가 쳐다보는 A 방향을 볼 때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고 어떤 힘의 합을 이용할 때는 덧셈을 이용한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벡터는 그냥 요 두 개만 일단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동 공식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물체가 이동할 때 보통 이동 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자, 뭐냐면
자, 여러분 그 속도가 있고요.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속력은 뭐냐면 스칼라 값이에요. 아까 스칼라가 뭐랬죠? 크기만 있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는 스피드라고 해. 스피드. 그걸 갖다 속력이라고 하고요. 속도는 뭐냐면 얘는 벡터예요. 얘는 벡터가 되고요. 벡터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를 뜻합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이동 공식을 한번 유도를 좀 해볼게요. 이동 공식.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갖다가 한번 예로 이용해서 한번 제가 좀 구해보면 속도 V라고 해볼게요. 자, 이걸 안 적어드렸네. 자, 속도 얘를 영어로 하면 벨로시티라고 그래요. 벨로시티 해서 얘는 속도가 돼. 그래서 보통 V 얘를 좀 표현하면 V는 자, 거리. 보통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를 현재 위치를 P0라고 할게요. 현재 위치. 그리고 내가 가려는 도달 거리 있죠? 얘를 그냥 P라고 할게요. 얘는 뭐냐면 현재 위치. 그리고 얘는 앞으로 갈 위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P 빼기 P0가 되겠죠. P에서 P0를 떼면 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V는 P-P0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시간 T 분의 T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하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갖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는데 이 거리라는 건 뭐냐? 현재 위치 그 다음에 뭐 시간 앞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만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 위치가 P인데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 P에서 P0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자, 보통 이런 식으로 P 빼기 P0하면 이게 거리죠. 그리고 이걸 시간으로 나눈 거야 보통 속도라고 한다. 해서 V는 P-P0 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V는 P-P0 T가 되는데 양변에 T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T로 나눠주게 되면 T를 곱해주게 되면 저도 헷갈린다. 이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V는 P-P0 나누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T 하고 양변에 T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VT는 P 빼기 P0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P는 P0 더하기 VT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죠? 요거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P는 P0 더하기 VT, P는 P0 더하기 VT. 자, 앞으로 이동할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 현재 위치에서 속도 곱하기 T다. 자,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전개식에 의해서 P-P0 나누기 T가 되는데 전개식에서 이게 아까 유도되죠? P는 P0 현재 위치에서 VT가 돼.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자, 해서 밑에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동 공식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해하는데 자, V는 뭐냐면 자, V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속력 곱하기 방향도 돼요. 속력 곱하기 방향. V 해서 얘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P는 P0 더하기 속력 곱하기 방향. 왜냐면 속력 곱하기 방향이 왜 되냐면 위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기랑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그죠? 그래서 속력 V는 속력이랑 방향, 속력 곱하기 방향으로 해도 무방해요.
속력을 그 거리도 갖고 크기도 갖고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방향이 되고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얘를 갖다가 다시 바꿔보면 스피드의 S 곱하기 디렉션의 방향 곱하기 T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공식이 좀 쉽고 보통은 요거 좀 많이 쓰는 게 보통 이겁니다. 속력 곱하기 방향 곱하기 시간. 그 현재 위치에다 이걸 더해주게 되면 앞으로 향후 내가 움직일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그냥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은 요거는 하도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뭔가 물체가 이동하는 건 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P는 P0 더하기 VT. 아시겠죠? 자, 나머지 이제 델타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델타 타임이 뭐냐면 자,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자, 이게 뭐냐면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이 돼요. 자, 프레임이라는 게 뭡니까? 프레임. 보통 우리 TV가 보통 한 60프레임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초라는 시간에 60프레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프레임이다. 1초 동안 정지된 그림을 60번을 그냥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 뭐 영화 필름 같은 걸 빨리 그러니까 돌려보면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지된 이미지를 쭉 움직이는 걸 갖다가 쭉 해가지고 하면은 뭐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 동안 표현 장면을 뜻해요. 그래서 60프레임 60번을 갖다가 1초 동안 이렇게 찍어준다. 근데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뭐 개똥이가 최신 PC를 구매했어. 개똥이가 최신 PC를 구매했는데 얘는 자 1초에 프레임이 4번이 들어와요. 최신 PC가 4번 들어온다. 4번을 실행할 수 있어. 4번 실행이 되고 구형 PC에서는 1초에 2번밖에 실행 안 돼. 2번 실행이 돼요. 그랬을 때 최신 PC에서 쓰는 만약에 슈팅 게임을 했을 때 같이 뭐 네트워크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얘는 굉장히 빨리 실행되겠죠. 왜냐면 1초에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초에 한 2m를 간다 그러면 아니 한 프레임에 4번이 1초에 4번 실행된다 그랬으니까 뭐 한 번 실행될 때 2m를 간다고 치면 얘는 총 몇 m를 가게 돼요? 자, 8번, 그러니까 8m를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실행됐을 때 자, 한 번 실행됐을 때 2m를 간다고 치면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총 몇 번 들어가요? 얘는 8m가 움직이고 얘는 몇 번 움직여요? 얘는 3m밖에 못 가.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안 맞죠? 서로 한 번 실행될 때 2m로 계산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1초에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10m 갈 거야. 10m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1초에 나는 10m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면 자, 이 4번 어차피 1초에 4번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자, 몇 m씩 가면 1초에 10m를 갈 수 있습니까? 얘에서는 4번 어차피 4번 실행되니까 얘는 2.5m씩 가면 되겠죠. 한 프레임 한 번 실행될 때 2.5m씩 가면 되고 얘는 한 번 실행될 때 5m 가면 동일하게 갈 거잖아요. 그죠? 얘는 한 번 실행될 때 5m를 가면 되고 얘는 한 번 실행될 때 2.5m를 가면 자, 어차피 1초에 4번이니까 4번 곱해주면 10m가 되고 얘는 한 번 실행될 때 5m를 가니까 자, 얘도 10m가 될 거잖아요. 해서 자, 어떤 이동이 있을 때
자, 자, 이게 최신 PC예요. 최신 PC가 이렇게 있고 구형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떤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도달 목표가 여기에요. 자, 얘는 뭐냐면, 자, 1초가 지났을 때, 자, 이게 총 도달 1초예요. 도달 목표를 갖게 하려면 얘는 4번 실행돼. 이렇게. 얘는 2번밖에 실행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얘는 그래서 2번밖에 실행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고, 자, 얘는 이렇게 이게 4번에 걸쳐서 가면 되는데, 그죠?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때 1초 뒤에 이만큼 도달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m예요. 그러면 1초 뒤에 10m를 간다라고 하면, 자, 얘는 2.5m씩 가면 되죠. 2.5m씩 가면 되고, 얘는 5m씩 가면 돼.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10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1초를 4로 나눠. 그러면 0.25죠? 0.25를 10하면 2.5씩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얘는 1초를 2로 나눠. 그럼 0.5죠? 10에다가 0.5를 곱하면 5m씩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최신이고, 얘는 구형 PC일 때, 도달 목표, 여기 목표 지점이 10m 전방에 있어. 근데 얘는 최신 PC는 1초에 4번 실행돼. 얘는 1초에 2번밖에 실행이 안 돼. 구형이라서. 자, 해서 얘는 4번이나 이렇게 실행되는데, 자, 얘는 2번밖에 실행 안 돼. 그러면 1초 뒤에 1초, 여기 1초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얘도 1초. 우리가 10m를 가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얘는 2번밖에 안 부르잖아요. 한 번, 2번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1초에. 그러니까 얘는 5m씩 가면 되잖아요. 얘는 2.5m씩 가면 되고, 그죠? 자, 요거를 그럼 2.5m씩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얘를 뭐냐면 1초를 이 프레임으로 나눈 거 4로 나눈 거를 갖다가 여기다 곱해. 여기다가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한 프레임 들어올 때 2.5가 나오죠.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얘는 뭐냐면 2번 부르잖아요. 그래서 1초를 2로 나눈 거를 10 그런 식으로 해주면 0.5씩 해서 5m씩 가는 거잖아요. 해서 똑같은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게 구하는 요거 있죠. 지금 이 공식 자체가 뭐냐면 델타 타임이라 그래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 이걸 갖다가 델타 타임이라고 합니다. 1초를 델타 타임. 그래서 요걸 델타 타임이라고 한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을, 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자, 이동할 때, 자, 델타 타임을 곱해준다 라고, 내 프레임에 우리는 어차피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최신 PC는 4번 들어오고 구형 PC는 2번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이게 매번 뭔가 장면이 실행될 때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서 뭔가 장면이 부드럽게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지금 좀 약간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코딩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면 되니까 좀 이렇게 그때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